담양 고서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고서지역주택조합 118동 401호 계약자이며 조합원입니다. 본 영상은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합의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2020년도 10월 23일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후 1년간에 걸친 조합원 모집을 거쳐 2021년 7월 559세대로 1차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고 2022년 1월 625세대로 2차 조합 설립 변경 인가 확정 나게 됩니다. 이후에 2022년 8월 시공 예정사였던 대우건설에서 계약 해지 공문을 조합 사무실로 발송을 하게 되고 이를 조합원과 관내 군청에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이 2022년 11월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대우건설은 조합 사무실로 계약 해지 재안내 공문을 보내게 되고 이 두 가지 8월 달에 해지한 공문과 1월에 해지한 공문을 조합 카페에 23년 1월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후 23년 6월 한국건설로의 시공사 변경 그리고 한국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계약 해지가 되게 되면서 24년 5월 한양건설로 현재 착공하고 있는 시공 예정사가 최종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도대체 정말로 집은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우리 손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집은 아직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도 다 알아들으실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우리 조합의 문제다라고 인지를 하게 된 시점은 23년도 1월달 대우건설 포기 공문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너무나 분했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우건설을 믿고 조합에 가입을 했고 투자를 결심하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도 시공예정사가 포기한 것을 알리지도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사 변경을 한다? 이건 너무 괘씸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조합 집행부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인 시절부터 이제 조금 연구를 해 나갔습니다. 분석을 좀 했어요. 먼저 저희 그 조합은 시작부터 좀 잘못 끼워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택법에서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이자 당시 추진위원장은 저희 지금 업무대행사인 제2사의 감사였어요. 등기 감사였는데 2020년도 10월 23일에 사임을 하고 나와가지고 동일한 날 추진위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황당한 건 이게 법적으로 뭐라고 건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한 아주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을 악용한 정말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업무대행사 직원하고 이 조합 임원이 왜 이걸 막아놨냐면 주택법에서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의 자금을 다 운용하는데 그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업무대행사와 완전히 결탁이 돼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깜짝같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 사임하고 동일한 날 취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무대행사 제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본사가 경기 시흥에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본점을 광주로 이제 옮겨요. 옮기고 담양 쪽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그때는 이 조합장이 그 회사의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이었죠. 이게 너무나 이게 짜고 치는 그런 걸로 딱 보이잖아요.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에 앉히고 다시 조합 설립하고 나서 땅 되팔고, 그리고 조합 설립 후에 조합원들이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그 업무대행사에서는 자기 돈 싹 빼가버리고, 그렇죠? 이제 업무대행사하고 조합 임원의 그 결탁 관계가 왜 안 되고, 근데 왜 그게 우리 조합에는 첫 시작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 시절입니다. 이거는 돈에 대한 건데요. 추진위원회 시절에는 이 조합이 설립 전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따지면 사업자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역대금을 줄 수가 없어요. 세무적으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20년도 10월에서 21년도 초반까지는 사실 업무대행사에서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사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조합에서 승계해 가지고 신탁해서 받는 게 맞거든요, 업무대행사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조합 사무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추진위원회 시절에는 조합장 개인 명의 통장을 썼다라고 진술을 해서, 그 개인 명의 통장으로 사무실 운영비 뭐 몇천만 원 차용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용역비라거나 이런 억대에 달하는 돈을 그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어디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비로 지출 결의서에 따르면 뭐 용역비로 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로 쓸 수가 지출이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사권도 참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실로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이 되니 조사해 주세요 하고 형사 이제 고소를 했더니 증거 불충분이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해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로 갔는데,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한 걸로 됐어 하면서 무혐의를 처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권 움직이기도 어려웠고, 뭐 그동안 참 23년도부터 참 힘든 싸움을 해오긴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조합을 뒤집어엎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조합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던 게 23년도 1월달 대우건설 포기 공문 게시 후거든요.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났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숨기고 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22년도 8월 달에 대우에서 포기하고 23년도 1월까지 그러면 무슨 노력을 대우하고 했냐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문서적인 거라거나 이런 거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뭐 전화로 했다는 소린지 뭐 그런 거 같은데,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 계약을, 그리고 대우건설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보증서도 발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행부가 너무 못 믿을 만한 게 저희한테 어떠한 보증서도 하나도 발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조합 홍보할 때부터요. 이게 저희가 너무 우리 조합원들이 몰랐고 어리석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20년도 이제 수많은 용역 계약을 하면서 그 20년도 10월에서 21년도 초반까지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용역 계약한 거를 쭉 살펴봤었을 때 400억 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하고 자금이 몇십억씩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자금이 몇십억씩 빠져나가고, 그런데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것을 하면서도 실제 계약량하고 처리량이 다름에도 돈을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21억에 대한 돈을.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21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신탁에 돈이 다 떨어져요. 한마디로 그동안 조합원이 낸 돈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거든요. 토지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한마디로 이제 신안에서만 한 신탁에서만 관리를 하던 것을 다시 3금융권 새마을금고까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을 사자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9월 달에부터는 이제 새마을금고 쪽으로 운영비 계좌, 새마을금고 중에서도 운영비 계좌로 막대한 자금을 빼가지고 이제 분산 지출을 하죠. 다 용역비라거나 토지비라거나 뭐 업무대행사에다가도 뭐 차용금 90억, 근데 내역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금 변경을 이렇게 자금 관리 변경 계약을 한다거나 용역비를 올리는 계약을 변경 계약을 할 때는 조합은 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총회 같은 걸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점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소수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뭐 고소나 형사 고소를 했었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더라고요. 또한 이제 그 자금 흐름 말고 이제 보면은 또 조합원 명부에도 없는 사람한테 반환을 해준 사례도 있고요. 제가 그 명부 625세대, 559세대 거를 다 살펴봤거든요. 일치하는 명단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총액을 반환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규약에도 위반되고 이사회 회의록도 없고 총회 의결도 없는데 어떻게 반환을 했냐 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업체 대표한테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싸주고 이거 갑자기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왜 이 사람한테 줬냐고 해도 대답 못하고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비롯해서 중도금 자수를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믿고 내가 몇 억에 가까운 빚을 또 져가면서 중도금 자설하고 변경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민사까지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처구니 없게도 그런 데 대해서 해명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조합원의 의무를 다 하시오, 돈 우리한테 다 주라,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당하게 이런 해명을 듣고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원들이 뭉쳐야 합니다. 최소 10%에서 20%가 모여야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순수하게 제 집 마련을 위해서 노후에 들어가서 살 집, 그것을 저희 돈으로 브랜드 값 안 주고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악용을 해버릴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실상을 지금 다 모르시고 혹은 귀찮아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지금 투자해 놓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조합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2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정률을 보세요. 5%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앞으로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7억이 될지 8억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진단도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계속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우리 권리를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구제하지 않는다. 지금 저희 꼴이 딱 그래요. 포괄적으로 위임장 써줘 버리고, 내 인감 주고 내 도장 다 줘 버리고, 그리고 자 너희들 내 돈 마음대로 그냥 써, 대신 집만 지어줘, 이런 건데, 과연 정말로 이렇게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도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에 밴드를 개설을 하고 달리 홍보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또 들으실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모여주셔서, 제가 잘못됐다면 제가 잘못된 거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한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계속 돈을 계속 대출 받아서 줄 수는 없는 거죠.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인데. 예, 영상 아래에 밴드 주소와 밴드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법률 조언도 받았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